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HT 현대 놓쳐서 아쉬우신 분, 아쉬우신 분들 위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고유가 정제마진 초강세의 수혜주다.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고배당과 저밸류, 에너지 가격의 상승 수혜주. 마지막으로 지주사 할인율이 50%, 상승 여력은 43%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힌트 주시죠. 유가, 그다음 고배당, 네. 지주사 이렇게 된다면 HD 현대랑 거의 비슷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S-오일이요. 지주사라고 지주사. 하기엔 조금 약하죠. SK 이노베이션도 아닐 거고 네. 그러면 GS. GS 칼텍스를 네. 가지고 있는 지주사 GS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지주사를 가져오셨는데 네. GS를 가져오신 이유가 뭔가요? 사진을 보니까 기름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왜 저도 아픈지 모르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현금 여력이 없는 느낌도 나고요. 제 차에도 기름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느낌도 나고 아무쪼록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7월 FOMC 회의 결과를 보기 이전 예고편으로 CPI 발표가 있고요. 내일 저녁 9시 30분 정도 되면 PCE,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또 CPI의 예고편으로 또 나옵니다. 그때까지 시장이 조금 침체 우려와 아니면 이미 침체다, 아니면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우려냐 침체냐 완화냐 이 사이를 7월 FOMC 회의 결과를 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실 때 너무 과감하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배당이라는 안전판 또는 대규모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대형 지주사들처럼 조금 안정적인 기업들을 살펴보셔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꽉 차 있는데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매수해야 한다라는 고민이 되시더라도 분할 접근 꼭 기억하시고요. 외국인 수급 꼭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 하나로 GS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의 연일 순 매수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HD 현대 매수하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이라는 제목을 좀 달아보았는데요. 고유가 정제 마진 지속되고 있고 제한적인 공급과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강세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완화가 된다면 중국으로부터 수요에 대한 개선 가능성, 증설은 근데 제한적이다. 정제 마진은 좋다라는 이야기 HD 현대 말씀드릴 때 5월 20일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 당시 GS도 반짝했지만 주가 상승 이후에 다시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측의 정제 마진 추이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S&P라고 하면 전력 도매 단가거든요. 전력 도매 단가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이렇듯이 GS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서 단가가 많이 다 올랐다라는 점으로 감안을 해보신다면 이 기업의 수익 마진이 좋아졌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컨센 상회를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유가와 정제 마진 급등에 따라서 정유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서프라이즈,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GS 칼텍스만 1조 2,400억 원의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100%나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를 포함해서 전력 도매 단가 말씀을 드렸죠. GS EPS나 GS ENR 같은 자회사에서도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자회사 이익도 좋아졌더라. 그러면 결국 에너지 관련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영위하고 있는, 조금 더 많이 영위하고 있는 지주사 중에 하나가 GS입니다. 이 GS의 에너지 관련된 사업의 포트폴리오의 수혜가 톡톡히 드러난 1분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는 그럼 피크아웃 우려가 없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영업이익은 직전 1분기가 서프라이즈 했기 때문에 직전 분기 대비는 27%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전력 도매 상한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 80%, 영업이익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주가 그리고 이익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는 좀 넣어두셔도 미뤄두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소비 수요와 그리고 투자 수요, 다른 말로 투기 수요가 합쳐져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팜유, 그리고 밀 가격, 천연가스, 그리고 유가 등이 한 차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1년 52주 최고가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20에서 많게는 50% 이상 떨어진 원자재 가격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유가는 이렇게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보면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가 합쳐져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투자 수요가 더 많이 부풀려졌던 원자재 가격들은 이미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소비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고 그 소비 수요의 중심에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남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항공유 관련해서 재고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러시아 이슈들, 그러나 러시아 원유가 다른 나라에서 정제된 이후에 그 기름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유가 강세는 소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22년도까지도 전반적인 실적의 우상향, 실적 안전은 조금 담보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유업 강세로 인해서 매출액은 25조 원,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원, 순이익도 27조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두 자릿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매력도가 있는데 기업의 현재 시총을 본다면 GS 칼텍스의 지분 가치만도 못한 시총을 보이고 있는 현재 주가 수준입니다. 그 부분 감안해 본다면 GS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매력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GS가 바닥에서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접근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나요? HD 현대를 말씀드렸던 5월 중순에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조정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그 부분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서서 자회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GS 리테일, GS 홈쇼핑과 합병을 했고요. GS 글로벌, 상장사 두 곳이 있고요. GS 칼텍스, 정유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GS ENR, GS EPS는 전력을 생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회사들과 지분율 합산을 하고 거기에다 할인율을 50%나 적용을 했을 때 적정 산정 주가가 6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4만 원 초반, 4만 1,000원, 2,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수준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도는 40% 이상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이익이나 체력이나 업황 자체에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말 배당 한 차례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릴 때에 가급적 외국인 수급 보시죠. GS 외국인 수급 꾸준하게 이어져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배당이라는 안전판이 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오히려 투자하기에 조금 더 내심 안전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 끝으로 볼 텐데요. 그 부분까지도 함께 맞아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연말까지 안전하게 이 가격 아래에서는 모아가는 전략도 부담스럽지 않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말 배당을 한 2,000원 정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왜 2,000원은 최소한 하느냐? 그 부분은 20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당기순이익 1,880억 원으로 20년도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당 배당금 1,900원 지급을 했습니다. 21년도, 22년도 모두 다 흑자로 돌아섰음에도 2,000원, 2,100원 정도의 배당 매력도, 배당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 당기순이익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000원은 배당을 하지 않겠냐. 그러면 정유업 초강세인 올해도 최소 2,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4.7% 내외에 계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적금 그리고 투자는 위험을 사는 거다. 그런데 배당이라는 안전판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저평가 밸류에이션입니다. PBR은 0.3배 구간이 역사적 저점이었는데요. 현재 0.38배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PER은
4배 구간이 역사적 저점 구간이었는데요. 최근 2.73배. 워낙 이익 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PER은 더 저렴해졌다라는 부분 감안해 보신다면 연말까지 오히려 꾸준하게 가실만 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 추세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점부터 지금까지 주봉으로 약 한 10년치 이상을 차트로 좀 열어놨습니다. 그 구간을 살펴본다면 따박따박 오지 않을 것 같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이번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때 HD 현대를 말씀드리고 GS를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일부 주가가 저위험 구간보다 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HD 현대가 그 당시 매력도가 높았기 때문이고 지금은 오히려 이 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 배당이라는 안전판 그리고 이익 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41,500원 이하라면 배당 수익률 4.7%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모아가 보시고 12개월 목표가 정도로 산정을 해본다면 5만 원, 5만 5천 원 라인까지는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매수가보다 살짝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매수는 좀 어렵나요?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41,500원 정도 걸어놔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평가된 종목은 바로 정유주 GS였습니다. 오늘 분석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